안녕하세요, 오열입니다. 이 영상을 몰아서 찍고 있는데요. 오늘 가져온 것은 빅체크 가디건 후기입니다. 이거거든요? 예쁘죠? 좀 색깔이 탁하게 나오는데 지금 조명이 없어가지고 제 방에 핫핑크색입니다. 완전 핫 핑크색. 진달래 핑크색 같은 느낌이고요. 따뜻한 핑크인데 진 핑크. 제가 잘 입는 색은 아닌데 이거는 제게 아니라 선물로 드릴 거라서 예쁘게가 안 되네. 아무튼 선물로 드릴 거라서 이 색깔로 골라서 떴답니다. 짜잔. 빅체크 가디건이라는 이름으로 레이블러리에서 구매를 했고요. 도안은 약간 트위드 느낌이 나게, 트위드 자켓 느낌이 나게 구성되어진 도안입니다. 카라랑 주머니가 옵션이고요.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아니면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카라는 애초에 안 할 생각이었고요. 약간 트위드 자켓은 또 카라 없는 게 약간 진품이잖아요. 그래서 진퉁의 느낌을 좀 내기 위해서 카라 없는 것으로 갈 생각이었고, 주머니는 2개나 만들었는데 이사 과정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머니 없이 완성했습니다. 주머니에 사실 달면 돼요. 그냥 여기 옆에다가 하나 붙이면 되는 그런 도안인데 잃어버렸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이거 되게 고생했거든요, 만드느라고. 저는 그냥 스와치 뜨듯이 네모나게 뜨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모서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삼각형 이렇게 모서리부터 이렇게 떠내려가는 도안이더라고요. 영원히 이해를 못한 채 2짝을 다 틀리게 완성을 해서 어디 뒀는데 잃어버렸네요. 일부러 잃어버린 건 아니랍니다. 잃어버렸어요. 도안은 이렇게 격자 무늬가 들어가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약간 트위드 느낌을 살리도록 디자인된 도안입니다. 실은 이거를 이만큼 남았거든요. 5합으로 떴는데 이게 데일리 니팅얀에서 샀고요. 현재 아직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캐시 100%입니다. 보들보들해요. 캐시가 특히 조금 그런 느낌이 있는데 기름이 좀 더해지면 더 보들보들해지는, 자꾸 입으면 입을수록 부드러워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냥 딱 눈살에 닿았을 때는 약간 간지럽다 해야 되나? 약간 거슬린 느낌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자꾸 입으면 보들보들해진다는 거. 색상은 핫핑크 색상을 샀고요. 28수 2합짜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 5합으로 구매를 해서 4.5mm로 썼습니다. 이게 권장이 4합이 아마 4.5까지 권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켓은 자고로 조금 통통해야지 자켓 느낌이 나잖아요. 좀 힘이 있어야지. 그래서 한 겹을 더 했고요. 그랬는데 2겹 더 했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편물이 그렇게 딱딱한 편은 아닙니다. 낭창낭창하고요. 대신 도톰하게 올라와서 좋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어떤 얘기를 할지. 그런데 기다려보세요. 작가님은 독일 분이신 것 같아요. 작가분 성함을 제대로 못 읽어가지고 우선은 제가 옆에 사진으로 이렇게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빅체크 가디건이고 사이즈는 S로 떴어요. 편물을 내봤는데 실제보다 조금 사이즈가 있게 나와서 이 실이 세로 수축이 있는 반면에 가루가 좀 늘어나더라고요. 편물을 내서 빨아봤더니 가루가 좀 늘어서 사이즈를 길이로 따지면 M을 하는 게 좀 더 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폭이 S를 해도 될 정도의 폭이 나와서 이런 건 사실 길면 좀 별로잖아요. 몸에 딱 맞아야 되니까 S로 떴습니다. 4.5mm 바늘로 떴고요. 뜨는 거는 사실 뭐 그렇게 특별한 부분이 없었는데 이 도안은 등판 먼저 뜨고요. 그리고 주워가지고 앞판, 뒷판을 같이 떠내려가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팔까지 쭉 여기까지 뜬 다음에 소매 분리해가지고 들어가는 도안이고요. 뭐 특별히 어렵다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이 도안이 설명이 그렇게 친절한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기본적인 테크닉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적혀있는 도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근본 없이 뜨개질을 한 사람들은 어려운 거죠. 저는 어려웠어요. 저는 그냥 막 독학으로 여태까지 그냥 막 여기까지 와놓으니까 기본기가 부족해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무늬를 만들 때 많이 헤맸어요. 무늬가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어졌었거든요. 그 뭔가 단단히 잘못했다고 느꼈을 때도 이미 많이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를 좀 잘 보고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시키는 대로 그냥 이렇게 떠라고 이렇게 뜰게 이렇게 해서 떠서는 실수가 나오기 십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늬가 예쁘게 나오려면 조금 어저스팅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뒷판의 무늬는 전 뒷판에도 무늬를 넣었는데 원작에는 뒷판에 무늬가 없습니다. 원작은 뒷판이 민자예요. 근데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앞판에는 무늬가 있는데 뒷판에 무늬가 없으니까 뒷판에도 통일감 있게 무늬를 가져가고 싶어서 뒷판에는 제가 임의로 무늬를 넣었어요. 그래서 좀 계산이 좀 복잡했습니다. 이게 무늬가 맞아야 돼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무늬가 안 맞아서 이게 암홀 밑에 부분이 한 개가 더 많은 거예요. 왠지 모르겠어요. 제가 늘리다가 왜 한 개를 더 늘려서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어디 한 군데 무늬가 이상하게 들어갔어요. 여기도 짝수가 안 맞게 여기는 2개, 4개, 8개여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갔죠. 여기도 보시면 그리고 그래 여기가 어디지? 또 티가 잘 안 나네요. 여기다. 여기 보시면 틀렸어요. 틀린 게 보이시죠? 여기가 짝수예요. 짝수니까 개수가 안 맞아가지고 근데 이제 겨드랑이 밑이니까 사실 보일 일은 없어서 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묻고 가는 걸로 했답니다. 있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그 정도. 그리고 아이코드 에징 이것도 2번 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잘했어요. 엄청 예쁘게 딱 했는데 제가 잊어버린 거죠. 아이코드 에징은 바늘 사이즈를 키워서 널널하게 하지 않으면 모가지가 굉장히 좁아진다는 사실을 뜨고 나서 보니까 목이 비틀주스에 나오는 그 괴물처럼 목이 너무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 풀고 바늘 사이즈를 더 키워서 널널하게 다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아이코드 에징이 열받긴 해도 이런 도안에는 참 예쁘긴 해요.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 도안의 좀 특징은 여기를 접어서 깊게 되어 있어요. 실 정리를 했는데 좀 튀어나와 있네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열어서 이렇게 넓게 뜨고 이제 아이코드 에징할 때 겹쳐서 에징을 해준 다음에 남는 요 부분들을 다 꼬매줘요. 요 끝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예쁘게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애초부터 접어서 뜨는 거는 봤는데 근데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앞섬이 좀 도톰해져서 무게감이 있게 떨어지고요. 그래서 좋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제가 단추를 안 했기 때문에 괜찮은 거지 단추를 하게 된다면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만약에 단추를 할 거면 똑딱이 단추를 안에 달고 겉에는 가짜 단추를 꼬매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입은 걸 봤더니 단추가 없는 게 좀 더 디자인적으로는 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는 단추 없이 절대 단추를 하고 싶지 않아서 가는 단추 없이 하는 게 더 예뻐서 단추 없이 가기로 했답니다. 소매도 소매 마무리는 아마 다 돗바늘 마무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탄성이 없으면 안 돼가지고 돗바늘 마무리를 했는데 약간 좀 해벌레해지는 감도 없지 않나 있는 것 같아요. 여차하면 그 고무줄 실을 넣어가지고 하나 해버릴까 싶습니다. 돗바늘 마무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예쁘게 되지가 않아요. 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보다는 그냥 덮어 마무리하는 게 더 예쁘긴 한데 또 탄성이 없으면 열받잖아요. 옷 입을 때. 뭐 또 빨고 입고 하다 보면 괜찮아질 테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들었답니다. 예쁘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난이도, 도안의 난이도는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영향을 미친 것들 중에 하나가 도안의 설명이 자세하지 않다는 점이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정도는 조금 부족한 편이고요. 당연히 알 것이라고 전제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아서 그것을 다시 거꾸로 제가 이해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특히 무늬를 이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간단한 무늬인데 여기서 굉장히 저는 애를 먹었거든요. 그리고
작품의 완성도는 중상 정도. 만들고 나서 보니까 똑 떨어지게 예뻐요. 도안 자체는 굉장히 예쁜 도안입니다. 저는 핏 떼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핏 떼는 도안을 잘 안 뜨는데 이 친구는 핏 떼는 도안이거든요. 근데 좀 매력을 느꼈어요. 핏 떼는 니트를 떠서 입어봐도 재밌겠다 하는. 그래서 작품 정도의 완성도는 굉장히 높은 상태라는 거. 그러니까 좀 더 트위드 느낌이 나도록 흰 색깔 모헤어나 그런 거를 이제 합사를 해서 떴으면 더 약간 의도를 살릴 수는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괜히 그랬다가 저는 또 그렇게 감각이 있는 편이 아니라서 약간 촌스러워질까봐 겁이 나서 안 했는데 좀 감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쪽으로 해서 아예 트위드처럼 보이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회차를 할 것인가? 현재로서는 딱히 생각은 없어요. 뭐 첫 번째는 이 디자인에 대해서 큰 매력이 개인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아름답고 완벽한 마음에 드는 그런 도안인 건 맞는데 이거 제가 자주 입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입을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2회차를 현재는 퀘스천 마크를 찍어놓은 상태이고요. 만약에 이제 어른분들 중에 다른 분이 이걸 부탁을 하시면 이 도안을 뜰 생각은 있어요. 이 자켓 디자인 괜찮은 것 같아요. 좀 고급진 느낌? 브로치 한 개 달면 완전히 또 약간 뭔지 아시죠? 좀 고급지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경우가 아니고서는 현재 2회차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 만드는데 걸렸던 기간은 2-3달 정도인데요. 제가 여태까지 이제 해왔던 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미룬이거든요. 미룬이? 약간 완전 미룬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만드는데 들었던 기간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따지는 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진짜 처음 시작부터 완성까지로 따지면 4개월 이상은 걸렸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름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끝을 냈으니까 8월 말에 끝을 냈으니까 3-4개월 정도 걸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3개월 정도? 근데 실제로 얘가 옷의 형태를 갖추는 시점까지는 한 달 정도였을 거고요. 그리고 1달 반을 미적거리다가 며칠 전에 실정리를 끝낸 거였기 때문에 1달에서 1달 반 정도 소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한 개의 니트를 완성하는데 그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의미 있는 정보 전달은 아니었네요. 아무튼 특별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가met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점은 별 5개 중에 별 3개 정도. 샷샷을 제가 찍어볼까 했는데 저보다는 또 제가 늘 믿고 맡기는 제 모델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모델분께 부탁을 드렸고요. 사진은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무튼 아시죠? 그 유튜브 바이브? 예, 예쁜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요 디테일도 아주 좋아하거든요. 요 소매 줍는 디테일 아주 예쁘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요 디테일도 예쁘고 예, 무늬가 이렇게 쭉 이음색이 내려오는 것도 예쁘고 요 안에 요게 들어와서 여기가 이렇게 통통해진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게 줄어들 줄 알았는데 크게 길이가 줄지 않았어요. 뜨고 나니까 세로 수축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고요. 가로 늘어남은 조금 있었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여유 있어졌어요. 뭐 그 정도? 저는 안 그래도 이게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고요. 논란의 여지? 아무튼 그래도 되나의 영역에 있던데 이거 빨대 말이에요. 저는 바가지에다가 물 샴푸를 풀어가지고 30분 동안 담궈놨다가 더러운 물이 안 나올 때까지 헹구고 탈수를 돌리거든요. 세탁기에서 탈수 약하게 해서 한번 돌려요. 좀 헹굼이 찝찝한 날은 헹구고 탈수까지 돌려요. 그 세탁망에 넣어서. 그리고 나서 말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말릴 때 하루면 충분히 말라요. 저는 블로킹도 요즘에 따로 안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블로킹을 했는데 지금 블로킹이 큰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상 억지로 그걸 늘려서 그 형태를 만드는 건데 레이스나 같은 그런 무늬가 들어가서 말려 올라가는 게 아니고서야는 블로킹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블로킹은 안 하고 있는데 블로킹 안 하고 그냥 그 빨래대에 이렇게 널어가지고 이렇게 턱 널어서 말리고 있어요. 그럼 하루면 다 말라요. 근데 이거를 탈수를 안 돌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옷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럼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냄새가 먼저 날 것 같더라고요. 마르는 것보다. 뭐 아무튼 저는 탈수를 돌리고 있다는 점, 여태까지 한 번도 탈수 돌리는 과정에서 옷이 터진 적이 없었다는 점, 탈수로 인해서 옷이 늘거나 줄은 적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건을 말아서 꾹꾹꾹꾹 밟은 다음에 빨래망에 넣어가지고 탈수를 돌리고 꺼내서 이제 말리는 게 제 완성된 뜨개 옷을 세탁하는 방법이랍니다. 아마 다음번에도 그렇게 세탁을 해야 되겠죠? 그때도 블로킹을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걸 생각하면 해보니 블로킹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 뒤로부터는 블로킹을 안 한답니다. 숄은 하는데 니트류는 안 하고 있어요. 블로킹의 효용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분명히 의미가 있으니까 다들 하시는 걸 텐데 아직까지는 그 의미를 못 찾았답니다. 아직도 배울 게 너무 많은 뜨개의 세계입니다. 이거 하고 나면 이제 뜨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러고 나면 또 한 개 내가 원하는 도안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고, 이제는 좀 더 뜨개 레벨업을 할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그렇게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누가 시키는 걸 그대로 하는 거에 좀 더 익숙한 사람이라서 새로운 도안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딱히 아이디어가 없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제도나 그런 거를.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일정하게 뜨지를 못해요. 아직까지도. 보면 되게 일정해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원통 뜨기는 좀 자신이 있는데 이제 단면으로 뜨는 뜨개에는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에징 부분이 여전히 이상하게 나와서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건지 실력의 문제인 건지 조금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개가 해결이 되면 제도를 해서 한 개 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바텀업부터 좀 도전을 해보려고요. 바텀업을 좀 잘하게 되면 제도까지도 훌륭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완성작이나 진행 상황으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또 크리스마스가 오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에도 담요 하나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9월이라고요? 크리스마스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담요를 다 뜰 수 없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현재 크리스마스 담요를 위한 실을 찾아보고 있는 중이랍니다. 물론 아직 여름 프로젝트도 다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년에도 여름이 오니까 일단 올해 겨울을 위해서 담요를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 즐거운 뜨개 하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보겠습니다. 안녕.